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스토크입니다. 헬로우 스토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 당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어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또 정부를 견제하고 우리 지역 발전에 나설 새 일꾼들 오늘 어떤 각오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시 갑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치열했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일단 당선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예, 우선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들이 높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 함께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네. 당선 이후에 또 일정들이 그간에 예, 있으셨을 텐데 물론 이제 뭐 감사 인사도 있었겠고요. 어떤 네. 일정들 소화하셨습니까? 예, 우선은 발표되던 날 당선 확정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 당선 사례를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일정들이 계속 예. 주말에 있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색이 있는 거는 4.16 예. 세월호 관련해서 예. 10주기 추모 행사가 우리 김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행진도 하고 또 네. 그 세월호 참사 추모와 의미를 되새겼던 그런 시간이 좀 더 정말 저한테는 아픔이자 기억으로 이렇게 예. 다가왔고요. 또 12회 김포 한강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일요일 날은 또 시민들과 함께 예. 한 6천 명 정도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뛰었죠. 예. 선거운동 때 탔던 얼굴이 이게 다시 하얘질 기회가 없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선거 기간 일단 승리를 얻으셨는데 일단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오랜 기간 보셨잖아요. 네. 또 결과까지 보시니까 네. 자, 원인 그 과정 예. 돌아보고 싶거든요. 네. 이게 승리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윤석열 정권의 그런 부분 실정들이 있었지만은 또 지역에서는 저 김주영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높이 평가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소통하고 또 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이제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손을 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 김포에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힘있게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진정성을 예. 표시해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운동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선거일 전까지 혹시 뭐 이렇게 위기 기억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기억하십니까? 예, 뭐 특별한 제가 위기라고 생각지는 예. 않습니다만은 이제 갑자기 나온 서울 편입 문제, 뭐 서울시장이 와서 지하철 연장 용역한다고 예. 협약식 체결하고 사실은 예. 이런 관건 선거 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어렵게 했지만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 후보와의 어떤 정책 경쟁이라든가 선거 경쟁도 있었지만 이제 유권자들과 현장에서 마주치면서 뭐 대답을 하셔야 될 일이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크게 사실은 예. 예상을 벗어난 부분들은 없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예.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의정보고회도 열고 또 의정보고서도 배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셨었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예. 공다툼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약간 있었었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 큰 변수들은 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포 지역의 선거 구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달랐다는 것은 이제 리턴 매치였어요. 네, 지난번 선거와 같은 후보와 다시 맞붙었는데 네, 서로를 그동안 잘 알고 있었다는 것. 네, 또 김주영 의원은 또 그래도 현역 의원을 지역구에서 보내시면서 물론 또 4년을 돌아보면서 치르는 선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선거였긴 했겠지만 네. 무엇이 지난 4년 전의 선거와 달랐는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 돌이켜 보면은 뭐 4년 전과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여와 야가 바뀌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었고 코로나 대응에 관한 중앙 정부의 대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비판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외국 언론을 통해서 네. 민주당이 잘 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지지세를 얻게 했다면은 이번에는 사실 이제 야당이 돼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사실은 뭐 서울 편입 문제도 던지고 저 메가시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철 연장 문제라든지 막 수많은 예. 이슈들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야당과 여당으로서 카드들이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꼈죠. 그게 가장 큰 지난 4년 전 선거와 예.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동안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세 가지 노선을 반영시켰던 문제라든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향산 초중 분리를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나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문제들 또 해결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좀 더 일한 그런 성과로서들 인정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당선 직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말씀 네. 중에 뭐 빠른 교통망 확충과 과밀 학교 해소 앞장을 당선 직후에 이제 우선 시급한 내용으로 네. 발언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아시는 대로 김포에 지금 2량짜리 경전철 골드라인이 많은 언론의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골병 라인이라고 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실신하거나 호흡곤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네. 어떻게든지 이 지하철 연장 문제, 특히 5호선 연장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교통 문제나 과밀 학급 문제 사실은 그 국민의힘 후보와 제가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용 측면에 보더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풍무이역 신설이라든지 감정역을 환성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김포경찰서역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와 또 예타 면제를 통해서 그동안 저는 5호선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 기재위에서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2월 말에 기재부 장관이 제가 김포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예타 면제를 포함한 가장 빠른 방안을 찾아서 김포 시민들의 교통 문제와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김포에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역이 좀 꼭 반영되도록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다. 신도시만 지어놓고 교통 문제가 사실은 그냥 방치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밀학급 문제도 정말 전국적으로 보면은 경기도만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
개 시군의 그런 과밀학급 문제가 있는데 우리 김포가 두 번째 심각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 걸포사지구의 중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장기 운영 중학군의 중고등학교 신설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역량을 사실 쏟아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밀학급 문제도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떻게든지 이런 과밀학급 문제는 예. 해결을 하겠다 이런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근거하에 이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때 가장 앞세우고 중요하게 언급하신 공약들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이제 공약집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예, 또 예. 추가로 들려주실 공약들이 있으시면 마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뭐 그 풍무역 세건의 그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재추진을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되는 대도시에 예. 그런 대학병원 하나 없다는 그 자체도 김포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상급병원을 찾아서 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인구 50만에 제대로 된 쇼핑센터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대강의에서 2021년도에 발표했던 복합 환성 예.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멀티플렉스를 유치를 해서 그런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그 공간들을 문화 혜택을 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한강 철책선을 일부 걷어내고 거기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문제라든지 도립 어린이병원 유치 문제 그리고 김포 시민들이 바라보는 가장 사실은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예.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계양천 벚꽃길 조성 그런 정비하는 부분들 이번에 시에서 그래도 많이 진도가 나가서 많은 시민들이 벚꽃을 즐기는 걸 보면서 이런 명소들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라베니체의 야간 경관 조명 같은 경우 또 아라마리나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또 인천 사람들이 네. 전부 강화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에 와서 돈 좀 쓰고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 지리적으로 김포공항이 뭐 택시 타면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셔틀 비행들을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그분들을 김포에 와서 잠시라도 좀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4년 전보다도 뭔가 이제 말씀들이 굉장히 좀 공약을 포함해서 풍성해진 느낌이 네, 듭니다. 이제 그만큼 하실 일이 많다는 거,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 이제 총선은 끝났는데 이제 서울 편입,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이야기와 또 경기도의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분도 이야기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 편입 문제는 뭐 지금 사실 그 대상 지역이었던 김포라든지 뭐 구리 또 저기 고양시 예. 이런 몇몇 군데들 다들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 사실 국민들이 서울 편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 편입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문제와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현역 의원 활동하면서도 서울 편입보다는 우선 교통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모아봐야 된다. 예. 그러면 시민들한테 냉정하게 서울 편입이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경기도 분도에 관한 문제들도 지금 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부분들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주권자들의 예. 뜻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선거 때 토론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법이 정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법이 담겨 있더라, 좋은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냐, 균형 발전 문제와 상충하는 서울의 비대화 문제는 상충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민들, 우리 김포 시민들의 뜻도 중요하고 또 받아줄 서울시의 시민들의 뜻도 중요하다. 또 경기도의 뜻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뜻을 잘 받아가고, 그게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라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특정 지역, 우리 김포의 어떤 그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지금 좀 소멸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분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경기 분도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했던 그 4개 지역을 서울로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경기 분도는 200만, 북도 쪽은 2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도의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매우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면 또 준비하시는 뭐 입법 활동 계획이나 또 듣고 싶은데요. 어떤 것들 있으십니까? 우선은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금은 사실 유리지갑이잖아요. 봉급생활자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부자 감세 추세인데, 물론 집권 여당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자 감세로 가고 있는데, 월급쟁이들이 결국은 세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득세 인하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요. 분야에 대해서 또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한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라든지 또 이제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관한 문제,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목표를 뒀던 것이 양극화 해소 문제, 사회 안전망 확충 문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문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이런 주제들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 여전히 그 부분을 이어서 좀 더 이제 확장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풀어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바른 의정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치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